알 거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네. 정윤의 특종.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아니 별거 아니긴요. 네, 아니 별거 아닌데. 네. 오늘 기사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읽어드려야겠어요. 이거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짧아서. 네. 박근혜 취임식 한복까지 최태민 씨의 딸 순실 씨가 챙겨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긴밀하게 연락, 꿈 이야기도 서로 나눠. 이거 나가는 거죠 지금 화면. 네. 이 정윤회 씨의 부인이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까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대소사에 개입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 씨가 청와대 3인방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정윤회 씨 일가와 대통령 관련 의혹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오늘 고발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골라서 청와대에 반입했던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 아케이드에 위치한 A 한복 전문점 관계자는 고발뉴스에 지난 대통령 취임식 직전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340만원짜리 한복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요즘도 대통령의 한복을 지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한복 색깔과 디자인을 챙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복 전문 직접 안 오시고 대신 비서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입었던 그 자주색 한복 기억나시죠? 그 한복을 바로 이곳 시내 초인류 특급 호텔인데요. 이곳에 있는 한복집에서 맞춰서 입었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장을 하고. 이 한복점을 찾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대소사를 거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이 꾼 꿈들을 이야기해 줄 정도로 돈독한 것 같았다며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의 한복을 받아 입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인데요. 아직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또 반론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는 방금 꿈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근데 최태민 씨도 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는 유경수 여사의 피격 이후에 유 여사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 박근혜 영애에게 말을 하고 있다며, 이른바 현몽하고 있다며 당시 20대 영애에게 접근했었다, 이런 편지를 썼다 하고 김영욱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힘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이 최태민 씨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최태민 씨는 한때 난치병 치료를 내세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태자마마라고 칭하고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유경수 여사 피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구국 선교단 활동을 함께 벌이는 등 그렇죠.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 안수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만난 이후니까 그 전에는 사이비 종교 태왕마마님이었던 거, 태사자 마마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교주? 교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현몽했으니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르니 우매하니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켰고, 그때 당시 신부는 목사가 아니라 태자마마였던 거죠. 이게 사실은 정윤회 씨
파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딸 중에서 6 부인이 낳은 3남 6녀 중에서 최태민 씨를 가장 닮은 딸이 최순실 씨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 씨가 단국대학교 다녔는데 네. 그 대학 다닐 때 4살 위에요. 박근혜 당시 영예가 네. 박근혜 영예한테 소개를 시켜줬답니다. 그때부터 단짝처럼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방금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계속 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난 7월에는 도리어 남편 정윤혜 씨와 이혼을 했어요. 이혼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함구한다. 모든 결혼 것을. 생활에 함구한다. 네. 어떤 내용을 함구하는 것일까요? 여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윤혜 씨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소위를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최순실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정윤혜 씨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렇다면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현재 최순실 씨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순실 씨는 사실 최태민 씨 사망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유치원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치원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유치원 활동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네. 저희가 특정한 게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는 하남에 있는 한 음식점 앞인데요. 하남시 신장동 254-1번지 2008년 7월 10일 날 최순실 씨가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지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최순실 씨세요? 아니에요. 땅 주인이 최순실 씨로 돼 있던데. 예. 그럼 세입자시고요? 예. 최순실 씨가 이 땅 주인이시라고 그래서요. 예. 그분이 또 아시다시피 또 박근혜 씨랑도 관련이 있는 분이고 해서.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뭐 정치하는 분하고 괜찮죠? 아니 건물도 좋고. 저기 뭐 신사동 장난 아니네요. 서울 신사동. 네? 되게 노른자 위에 있는 땅만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동생이죠. 최순천 씨 네.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최순득 씨 바로 위에 언니인데 요분들은 1000억대 건물들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청담동. 청담동 하고도 청담 사거리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119-3 이 서동범 씨 서사장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인데요. 건물인데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이 비자금이다 이게 네, 차명재산이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때 어지간한 의혹은 이명박 그때 당시 네. 후보가 다 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문서 유출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정윤혜 씨의 이른바 13시 국정농단에 집중이 된다면 네. 왜 정윤혜 씨에게 그렇게 힘이 실렸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로 본질적인 부분 최태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연결고리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보도해드렸고요. 추가로 다음 주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약간 비극적인 언론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에서 네. 결국에 조선일보라든가 네. 이런 쪽의 스탠스가
어떻게 잡히느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제가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거의 내밀하게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피로서 드러난 정윤회 씨만 계속 언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 정윤회 씨와 십상시에 이렇게 힘을 실어줬을까? 오늘 한겨레 신문 네. 일면 보도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지금 정윤회 씨의 딸이 관련된 승마협회 비리 의혹을 문체부 그 국장급 인사들이 국장과 과장이 조사해 봤더니 양쪽에 네.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 네네. 라고 얘기했던 이유로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문화부 장관을 수첩을 보면서 이 그건 진짜 국장이랑 과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던데요. 자, 그러면 정윤회 씨는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들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네. 바로 그게 일단 규명이 돼야 되죠. 최순실 씨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서는 정윤회와 십상시의 이른바 농간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 결과적으로 최태민과 박근혜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던 최순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라고 네. 하는 지적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도 오늘 열심히 달려왔고 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옛날 2년 전에 최태민 목사 숨겨진 3천억 비자금 저희가 추가로 발견할 때도 두려웠고 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네. 집사람은 경차인 내일을 주경차로 바꿔라 라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경차를 타고 열심히 누웁니다. 지켜줄 것은 바로 국민, 양심의 부력을 가진 국민, 진실을 숭상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로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알 권리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상해 임시정부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